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이론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그간 3, 4개월간 그간의 여건의 변화로 이론 시간을 조금 할 수 없게 됐어요. 앞으로 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론 수업은 세 과목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 나가는데요. 실용서예와 문인화와 서각 이 세 영역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인화 영역에 있어서는 문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수업을 일단 했었고, 마지막에 문인화의 특수 영역인 사군자에 대한 도론을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사군자에 대해서 중국에 있어서 사군자의 역사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사군자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사군자의 역사적인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서예나 문이나 동양 회화는 중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은 땅의 넓은 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에 의한 작품들이 많이 유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작품의 이해를 1차적으로 하고 한국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사군자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인화의 특수 영역인 사군자는 역시 문인화의 한 특수 영역이기 때문에 문인화의 발달과 그 궤도를 같이 합니다. 문인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인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영역은 산수화거든요. 그래서 산수화의 작가들이 비교적 사군자를 잘 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또 문인화 중에서 산수화의 이해를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사군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인화는 중국 문인화사에서 당대의 그 시조로 되어 있는 당대의 왕유가 문인화의 시조라고 그랬죠. 왕유는 당대 대표적인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화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시를 그림으로 옮기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인화를 형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최초의 어떤 대표적인 작가로 왕유를 문인화의 시조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로 산수화를 중심으로 한 그런 대표적인 작가를 했고, 그 사군자를 중심으로 한 작가는 조금 더 서예성에 가까운 이런 작가들이어서 조금 성격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왕유로부터 비롯된 문인 산수화, 수묵화를 중심으로 한 문인 산수화가 송대에 이르러서 사군자의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중국 문인화에 있어서 송대는 중국의 문인화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 이른바 화론이 정립되는 시기에서 송대를 기준으로 해서 문인화가 산수화를 중심으로 한 문인화가 발전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사군자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송대에 있어서 이러한 사군자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대나무를 잘 그렸던 문동이라는 작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송대 문동이란 작가를 들 수가 있고, 문동과 같이 동시기의 활동한 송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소동파도 죽도를 잘 그렸다고 해요. 작품도 부분적으로 유존하고 있습니다. 소동파가
전체적인 활용적인 배경과 그런 실제적인 작품을 겸해가면서 대표적인 그 대나무 그림의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동은 송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이렇게 있고 작품도 유전하고 있습니다. 당과 송가 사이에 이 5대라는 시대가 한 6, 70년 있는데 이 시기에도 죽도가 나오긴 합니다. 나오는데 조금 더 죽도이긴 한데 묵죽도이긴 한데 조금 사실적인 묵죽도를 그리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파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파라는 작가가 수묵 사군자 대나무를 그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사실적인 이런 대나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것은 송대에 들어와서 문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은 했다고 이렇게 보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명견이라는 조명견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조명견은 서안사무도를 잘 그렸어요. 서안사무도라는 것은 매화와 대나무, 소나무 이렇죠.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매화를 더하고 거기다 소나무까지 더해서 한 사군자의 영역을 확대시킨 대표적인 작가로서 조명견을 들 수가 있고 송대 말 원나라 초기에 정소남이라는 작가가 난초를 잘 그렸어요. 난초를 잘 그렸다기보다는 난초의 노원난이나 이런 난초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을 잘 그린 작가로서 난초에 있어서 송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정소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대는 문동을 대표로 해서 조명견, 정소남으로 이어지면서 난초와 매화, 대나무, 소나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 뒤에 원대가 이렇게 오죠. 원대는 몽고족이 집정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몽고족이 오면서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이 몽고족의 침입에 따라서 그 사대부들이 산속으로 숨어 살기 시작하면서 산소화와 사군자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원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는 역시 이 조명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조명부는 서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원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대표적인 문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명부는 대나무와 난초를 이렇게 즐겨 잘 그렸어요. 그래서 대나무 사군자의 대표적인 작가이라기보다는 산소화를 중심으로 해서 서예 영역 이래서 아주 공이 원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조명부를 일단 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명부의 처인 관도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이지만은 대나무를 아주 잘 그렸어요. 관도성 대나무를 잘 그려서 아주 중국의 여류 작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 작가라고 우리나라 중에서는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신사임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대나무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조명부에 못지않는 좋은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에 역시 대나무 그림을 죽도를 잘 그린 사람으로서 왕면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 들 수 있고 왕면을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 가면은 원말 사대가라고 해서 문인 묵객들이 산소에 그 자연에 숨어 살면서 우리나라를 잘 그렸던 그런 대표적인 작가군이 있습니다. 원말 사대가에서 오진, 왕몽, 예찬, 황공망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산소화를 하면서 사군자는 잘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특별히 죽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말 4대가 한 사람 중에서 이 오진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진. 자, 그렇게 해서 죽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뚫고 또 이 시기에는 이 송대의 조맹견으로부터 조맹견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매화 있죠. 매화를 특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작가들이 또 한둘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매화를 잘 그리는 대표적인 작가로서 오태소, 그 다음에 추봉래, 이 두 작가가 아주 특징적인 매화를 그린 대표적인 두 작가입니다. 그래서 원대에는 조맹부 부부를 위시해서 죽도에서의 왕명과 오진 그리고 특별히 매화를 집중적으로 잘 그렸던 오태소와 추봉래 이렇게 대표적인 작가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대가 있는데 명대는 다시 중국 한족이 지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작가들이 역시 원대의 문인화를 이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역시 대나무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 왕명과 오진을 이어서 배출이 되는데 특별히 죽도를 잘 그렸던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불이라는 작가를 한 사람 들 수 있고 그리고 하창 역시 대나무 죽도를 잘 그렸던 사람입니다. 하창 두 작가를 들 수 있고 말미에 가서는 회화와 절을 잘 그렸던 이 문징명을 넣어서 대표적으로 대나무 작가 사원조 작가로서는 왕불과 하창, 문징명 이런 정도로 명대 작가를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대가 오는데 이 청대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서방의 문화가 교류가 되는 이런 시기로서 상당히 전통적인 사군자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개성적인 작가들이 많이 속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대 초기 명나라 유민 중에서 왕족 중에서 역시 청나라도 이거 북방 이민족이죠. 그래서 그 왕족들이 산속으로 숨어 사는 이런 그게 나오는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히 스님의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팔대산인하고 석도를 들 수 있습니다. 석도. 이 두 사람은 성녀입니다. 성녀의 활동을 하면서 산수화와 문인화를 잘 그리기도 했고 사군자를 아주 개성적으로 표현했던 청나라 초반기의 대표적인 작가군이라고 할 수 있고 청대 중기에 가서는 이른바 각 지역에서 특히 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특별한 작가군이 있습니다. 조금 개성적인 표현을 했던 전통을 바탕에서 나아가서 개성적인 글씨와 개성적인 그림 그리고 개성적인 사군자를 했는 이른바 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양주 팔계라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 작가들은 대부분 사군자도 잘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띈 사람을 두 사람 들면은 정판교 정섭입니다. 정섭이고 그 다음에 금노 요 두 사람을 대표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씨도 좀 특이했지만 그 글씨 특이한 만큼 사군자도 아주 개성이 가는 사군자를 구사했죠. 정판교는 대나무가 아주 특징적이고 난초에 이르기까지 특징적이고 금농의 대나무와 묘하는 아주 개성적인 사군자의 한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말기에 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청대의 전통과 혁신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를 낳게 되는데 역시 글씨와 그림, 정각에 모두 뛰어나면서 청나라 말기의 문인화의 그 마지막 결산을 짓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창석과 제백석입니다. 오창석과 제백석. 오창석과 제백석.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대의 서예뿐만 아니고 일반 회화 그리고 정각예리까지 집대성을 완성을 한 사람으로서 오창석과 제백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대의 왕유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문인화에 있어서 특징적인 영역인 사군자가 송대에서 시작해서 원명을 거쳐서 청대리까지 그 시대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작가를 이렇게 보면 약 한 20명 정도로 해서 축약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사군자를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일 만한 사실은 이렇게 사군자를 그리는 작가가 많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매난국주의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인 묵객들이 그 난초나 대나무나 이런 것을 사군자를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가 가장 그 초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끝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나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매화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때 한 가지 송나라 때 송백인이라는 송대 있죠. 송나라 때는 이 송백인이라는 사람이 송백인이라는 사람이 매화희신보 색깔이 요즘 매화희신보 매화희신보라고 하는 책을 매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냅니다. 매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매화에 대한 백과사전을 하나 거의 송백인이라는 사람이 하나 저서가 있고 그리고 원대에 와서는 매화에 요 매화 나왔죠. 매화 나오고 대나무에 대한 관심은 원대에 와서 역시 작가이기도 했지만은 대나무를 잘 그린 작가이기도 했지만은 대나무 그 예술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책을 저술했던 이간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간은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대나무를 잘 그리면서 대나무에 대한 연구서 죽보상록이라는 걸 내요. 죽보상록 이 송백인의 매화에 대한 연구, 대나무에 대한 이간의 이 연구, 이 두 개가 그 외에도 자지구레한 건 있지만 이 두 개를 대나무와 매화에 대한 연구 업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군자를 공부할 때 단순히 그 형태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군자 중에서 특히 그것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태적인 이런 연구를 동시에 연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군자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사군자에 대한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군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겠죠. 상징성 그리고 생태적인 이런 요소. 그러니까 사군자를 단순히 방에서 앉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관찰하고 키우면서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그려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일반적인 개인 저술은 아니지만은 청대에 와서 한번 제가 한번 거론을 한번 했던 게인데
중국의 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최후에 만들어진 것이 청대에 와서 왕기라는 사람의 계자원이 있습니다. 계자원 화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자원은 이런 특별 한 화목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역대 중국의 모든 산수화와 문인화적인 성격이 있는 산수화와 인물화, 가옥, 식물, 동물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지만 특별히 그 중에 사군자에 대한 부분적인 사군자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는 계자원 화보가 하나 또 더 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사군자 동양화를 공부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계자원 화전이 하나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군자를 공부할 때도 역시 계자원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매화나 대나무 이런 공부할 때는 이러한 것도 좀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다 온전한 사군자의 학습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중국의 사군자를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한국의 사군자를 해야 한국의 사군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사군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